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은 클레이튼을 구매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월드페이란 곳을 잠깐 언급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조금 더 샅샅이 파헤쳐서 말씀을 드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클레이튼이 그리는 그림이 뭔지, 그리고 클레이튼의 뒷배경에 있는 세력이 얼마나 커다란지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 하냐? 이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은 이 월드페이의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어, 월드페이가 자회사로 있다는 거죠.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회사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일단은 월드페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미국의 결제 서비스 회사 벤티브가 영국의 경쟁사인 월드페이를 이제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세계 최대 결제업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결제업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합병한 회사는 전 세계 146개 개국에 126개 통화로 연간 1조 5천억 달러의 결제, 400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 결제 서비스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된다고 양사가 밝혔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이거는. 네, 엄청나게 커다란 결제 회사인 거죠. 근데 그 회사가 결국에는 이 피델리티가 인수를 해버렸다. 그 회사를.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금융 IT 전문 기업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인수를 했다. 거의 40조 되는 돈으로 인수를 했다. 근데 이 피델리티가 뭐 하는 곳이냐? 비트코인을 디지털 돈으로 만들려는 금융 공룡 피델리티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를 정말로 잘 쓰셨어요. 이 기자님이. 근데 이 기자님 이름이 또 안 보이네요. 이게 2019년 12월 4일자 기사거든요. 자, 매거진 한경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018년도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설립을 했다. 그리고 아비게일 존슨 최고 경영자님께서 이끄시는데 경영을 이어 나가시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이분이 어떻게 하냐. 이분은 비트코인 예찬론자예요. 그가 이끄는 피델리티는 월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금융회사다. 피델리티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대중과 대기업들의 본격적으로 이름 알린 것이 2017년인 것을 고려하면 피델리티의 이와 같은 행보는 상당히 선제적이다. 그래서 2018년도에 10월에 사내 조직에 불과했던 팀을 격상시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설립했다. 웬만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보다 규모가 훨씬 큰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는 금융, 블록체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면서 이 회사의 미션은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피델리티는 2019년 10월 기관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와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자, 피델리티는 단순히 비트코인 거래와 수탁 서비스만 제공하려는 것일까? 아니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면서 이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블로그에 디지털 돈의 진화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페이팔이나 위챗, 벤모 등과 같은 기존 결제 시스템과 이제 비트코인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을 준 디지털 돈의 역사를 훑어줬다. 디지캐시나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니까.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단지 투기성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 돈의 패러다임을 바꿀 디지털 돈으로 보고 있다. 피델리티는 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며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돈의 패러다임이 바뀔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돈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 후 디지털화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돈의 인터넷으로 본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토콜에 대해 배울수록 어쩌면 가치의 저장, 가치의 교환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다. 라면서 마쳤대요, 말을.
근데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2019년 7월에 피델리티가 월드페이를 인수했다는 거죠. 40조 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느냐, 결론은 이거죠. 아마도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상용화하기 위한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월드페이는 전 세계 온오프라인 상점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비트코인 결제 대중화를 위해서는 월드페이처럼 이미 글로벌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이 월드페이가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클레이튼이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쓰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거버넌스 카운슬에 왜 들어갔을까요? 월드페이가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위에 그 모회사는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근데 얼마나 엄청나게 큰 회사인지, 뭐 아니면은 가상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조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리티, 스퀘어, 코인베이스 업계 첫 가상자산 이익단체 설립 해가지고 2021년 4월 7일자 뉴스인데요. 박수현 기자님께서 이제 써주셨어요. 글로벌 대표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인 스퀘어,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가상자산 투자 회사인 패러다임 등 네 곳이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랑 또 피델리티랑 스퀘어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에. 자,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들은 조만간 크립토 혁신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정책 당국자들을 상대로 각종 입법을 로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4명의 초기 멤버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실무적으로 이 협의회를 이끌 사무국도 꾸린다는 구상이다. 패러다임 공동 창업주의자 코인베이스 전 회장이도 한 프레드 어쌈은 현재 가상자산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지점에 와 있지만 매우 초기 단계에 있어 많이 취약한 상태라고 협의회 설립 목적을 설명했다. 우리가 뭐 늦었네 만에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아직도 초기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 규제를 하고 뭐 정책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산 시장으로서의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음지에 있던 거를 양지로 끌어내서 햇볕을 받게 해서 더 거대하게 자라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당당한 투자처로 부상시킨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가상자산이 사라지니 많이 제가 막 가끔 가상자산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요즘에 부정적인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밑에 댓글이 어휴 가치가 없는 거를 투자를 하니까 지금 다시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거에 투자를 하니까 다시 가치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지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캡처도 해놨어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하시는 말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쓰게 될 만한 그런 가상자산들이 된다면 과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돈을 안 넣거나 조심스러워 할까요? 아니겠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자기들도 인사이트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빨리 본 편에 속하신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차고 넘친다. 근데 대신 문제는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되고 요즘에 뭐 많잖아요. 쓰레기 같은 코인을 뭐 폰지 사기처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막 손해보시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런 걸 당하시면 안 되고 또 쓰잘데기 없는 잡코인 사시면 안 되고 그 차트만 보고 잡코인 절대 사지 마시고 그냥 메이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코인들에 돈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진짜 거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향후 뭐 1년에서 2년, 뭐 길게는 3년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소비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계속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부의 크기가 굉장히 커다랗게 차이가 날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난 아빠, 부자 아빠가 이제 나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크게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자녀가 왜 그때 아빠는 가상자산 시장 안 했어?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저도 나중에 가정을 또 꾸리고 싶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당당한 부모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느냐? 너만 알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을 되게 존경해요.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키워도 주시고 뭐 보살펴 주셨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가 이상한 똥코인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쫓아서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다 날리게 되시면 그 한 가정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란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부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제 그릇 거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드려서 제 영상을 보고 좀, 좀 그래도 나은 코인에 투자를 하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클레이튼에 뭐 뒷돈 받았냐? 제가 뒷돈을 받았으면은 이 정도로 할까요? 아마 제 모든 영혼을 다 쏟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전 재산 다 박으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여유 자금으로 꼬박꼬박 매수를 하면 결국에는 지금 넣은 뭐 돈들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돈들로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저도 뭐 욕심이 있는 인간이지만 어차피 깨달았어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에비가일 존슨 씨를 뭐 좀씩 볼 수도 있으시고 찾아보시면 뭐 피델리티의 규모 해가지고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펀드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제일 큰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 이번 영상에서 그나마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거죠. 기관 투자자용 코인 분석 플랫폼을 출시한다. 셜록. 이게 뭐길래? 뭐 이런 느낌으로 선소미 기자님께서 이제 적어주신 기사인데요. 글로벌 대형 투자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기관 투자자용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출시에 나선다. 자,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셜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셜록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해 뉴스나 연구 자료 등에서 제공된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을 공개할 예정이다. 피델리티 케빈 보라 응용 기술센터 제품관리 부사장은 뭐해서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자산 데이터 시장의 큰 성장을 목격했다며 시장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코인이나 안 좋은 코인을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자, 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결국에는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참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진짜 커다란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 월드페이가 그리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클레이튼을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뒷배라는 거예요. 뒷배 엄청나게 커다란.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이제 느끼시면은 아실 거예요. 와 이게
클레이튼이 진짜 엄청나네. 그래서 막 손이 막 달달 떨리고, 뭐 손이 떨리는 것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되게 이제 놀라울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정도였나? 야, 카카오가 만든 그냥 가상 자산으로만 쓰는 그냥 뭐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전 세계적인 그 어떤 하나의 계획이 있었던 그런 가상 자산으로 부각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걸 보고. 어, 김치코인 대장인 줄 알았는데 사실 김치코인 대장이라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었다. 자,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한국경제신문 합류했다. 근데 한국경제신문이 합류한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 뭐냐면요, 한국경제신문의 주주 구성인데요. 자, 2006년 1월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삼성, LG, SK 그리고 194개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라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한때 29% 올랐다. 29%까지 올랐다가 2005년 4월 15일 증자 때 기아 및 계열사에게 지분을 넘기면서 20.55%로 낮아졌다.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상 그룹사 총 지분은 29%로 거의 동일하다. 삼성, SK, LG도 지분을 늘려 13%에서 15%가량 보유하고 있다. 증자 후 83개 그룹이 95.16%를 보유한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뭐가 느껴지셔야 되냐면요. 아,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카운슬 노드 자체를 돌리지 않더라도 주주로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럼 그 기업들도 클레이튼이 가격이 오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이튼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뭐 헐뜯어도 그렇게 잡코인이 아니에요, 절대. 클레이튼의 기술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먼저 올린 이유는 아직도 저희 그런 이런 방송이나 뭐 실시간 이런 영상에 오셔가지고 아직도 욕을 하세요. 아직도. 그게 너무 답답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성공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베베였습니다.